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무료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핸디캡 및 언오버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5월 1일 K리그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FC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은 잃은 것이 많았던 매치다. 포항같이 선수비와 역습을 이어가는 팀에게 당했다는 점이 뼈아플 것으로 보이고 가브리엘의 부상이 상당히 심상치 않아 보이기도 한다. 특히 강원이 올 시즌 가장 골 허용이 많은 팀이라서 난전을 만들어야 승산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공격에 힘이 빠질 상황이 매우 달갑지는 않을 것이다. 이어서 포항은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수비에 무게감을 두면 무실점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세를 올리가 후반 추가 시간에 조르지의 슈팅 2개를 기록하는 등 공격적으로도 나름 힘을 내는 모습인데 확실히 포항이 가지고 있는 뒷심이나 수비와 역습 상황에서의 유려한 플레이는 충분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강원이 난전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비 때문에 승점을 쌓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포항이 간격 유지와 타이트한 수비, 역습에 상당히 능한 팀이라는 점인데 지난 매치에서도 결국 오베르단의 퇴장에도 무실점을 기록한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포항 스틸러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인천 유나이티드 대 전북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은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다. 득점력에서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인데 전개는 늘 역습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편이나 울산과 비기고 나서 혈이 뚫린 줄 알았던 골 기록도 최근 4경기 2골로 부진한 모습이다. 델브리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수비를 한 시점에서의 단단함이 좋았다는 점은 그나마 건질 수 있었던 수확이기는 했다. 이어서 전북은 전병관과 송민규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방 압박으로 상대 미스를 만들어낸 뒤 골을 넣는데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매치에서도 추가 시간에 2골을 허용한 것이 결국 무승부로 이어지고 말았다. 박원재 감독 대행도 매 경기 실점이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인터뷰에서 비판 수위를 제법 높이는 모습이었는데 확실히 올 시즌 리그에서 무실점 경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다. 접전을 예상해본다. 인천도 득점력에서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긴 하나 그래도 지난 매치에서의 적극적인 수비로 포항의 공세를 억제한 점을 무시하기는 어렵고 전북도 냉정하게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주 유나이티드 대 광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는 상당히 압박 지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탈로가 없으면 중앙에서 공이 나오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 지난 경기에서도 이탈로가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상대 선수와 충돌하는 것이 동점골의 허용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애초에 광주를 상대로 압박 지향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상대가 약한 유형은 어느 순간에나 선수비 후 역습에 실리 성향이다. 이어서 광주는 부진한 이유가 언론에서는 수비에서의 불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6연패 기간 동안 라스트미닛 골만 4골을 허용하는 등 뒷심이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광주가 제주를 상대하는 상황에서는 실리적으로 움직이던 다른 팀들을 상대할 때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이고 중앙을 통제하는 능력에서는 광주가 항상 괜찮을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라는 점은 긍정 요소다. 광주가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 경기다. 결국 중앙에서 이탈로를 최대한 견제하는 상황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광주가 상대의 공격을 억제하면서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상대가 압박 위주로 가면 오히려 실리적인 플레이를 하는 상대보다는 공격력도 잘 통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광주FC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대구FC 대 울산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체력이 떨어진 노장들보다는 B팀에서 영건들을 대거 콜업하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팀이 되었다. 지난 경기엔 10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다만 영건들이 다수인 구성상 경기력에 상당히 기복이 있는 모습도 있었고 공격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대구의 발목을 잡았던 뒷공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평이다. 이어서 울산은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동경과는 아름답게 잠시간의 작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보야니치와 엄원상의 활약이 여전히 좋았다는 점에서 뎁스가 공격적으로는 누수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지난 경기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선수단 체력 관리가 잘 된 모습을 보여준 점이 긍정적이었는데 초반부터 라인업을 고정시키지 않은 것이 정규 시간 내내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모습이다. 대구가 공격적으로는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나 결국 뒷공간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는 치유가 안 된 상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울산의 공격적인 뎁스는 아직 멀쩡한 상황으로 봐도 무방하고 체력적으로도 시즌 초부터 가동한 로테이션으로 인해 제법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울산현대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